엄청 MS 빠졌잖아요, 사실은. 엄청 MS 좋아하시는데 왜 이제 어느 순간 자바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건 언제부터였어요? 2000년이구나. 2000년 가을쯤에 갑자기 니들 DLL 할 때문에 힘들지. 기존에 만들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넷이란 걸 만들었어. 이러고 갑자기 뻥 하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네 기술을 막 디스하면서 우리도 버추얼 머신이 있어. 자바처럼.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그 코드를 딱 보여주는데 C샵이라고 코드를 보여주는데 그냥 자바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정말 배신감을 우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다 하기 싫어진 거예요. 네. 싫어진 데다가 그때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좀 부하가 많은 시스템을 당시에는 뭐 돈 있는 회사는 솔라리스 같은 거 사용하고 뭐 그 돈이 없어도 리눅스 같은 거라도 적극적으로 썼었는데 저는 무조건 윈도우즈 서버 써야 된다. 윈도우즈 NT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삼성 계열사에 막 처음 밀어넣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윈도우즈 2000 서버가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이러면서 이걸 쓰라고 접촉을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피크 타임 되면은 그냥 서버가 그 블루 스크린이 떠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기술을 빨리 내놓은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없는 듯한 느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기술 막 밀어붙인 게 아닌가? 개발자들 잘 지원도 안 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실망에다가 단넷을 또 그런 식으로 그 배신감 등등등 그래 버리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바를 쓰자. 그때 이제 제가 그 호주에 있으면서 코어 자바라는 책을 딱 구입을 해가지고 자바를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웹 개발을 하려면 서블릿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려면은 스윙을 써야 되고 네. JSP라는 게 또 있다네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몇 년도죠? 2001년입니다. 네. 네, JSP 딱 써보니까 이거 ASP 베낀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도 베꼈고 아이고 코드 이거 쓰는 방식도 베꼈고 이것들 ASP가 좋으니까 따라 했구나. 물론 PHP도 비슷한 방식이었긴 했지만 뭐가 더 먼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건 그거 해보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잘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그 JSP 사용하고 서블릿 사용하고 자바 언어 사용해서 그냥 쭉 개발을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었어요. 네. 근데 이제 JSP랑 뭐 이렇게 이제 서블릿 하시다가 스프링을 선택하는 건 또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가 사실 딱 스프링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이 되게 이제 좋구나 이거 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셨던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있죠. 예. 제가 그래서 2001년부터 이제 JSP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EJB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 다들 이제 떠드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EJB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 옛날에 비하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때 뭐 갑자기 뭐 개발자 그 뭐 10만 명 뭐 양성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니까 개발자가 많이 들어왔지만 EJB 정도 수준의 개발자는 없다. 지금 오면은 월에 800만 원씩은 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오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개발자보다 연봉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때는 제가 그래서 용역 일도 좀 하다가 사업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 역시 또 쇼핑몰에 도전을 합니다. 건강식품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건강식품을 주문하면 이걸 배송을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내가 잘 아는 컴퓨터 부품도 팔자, 막 그런 쇼핑몰을 EJB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랬었죠. 그때 봤던 책이 그 로드 존슨이 쓴 J2E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인가? 네. 그 록스라는 그 영국 출판사에서 나온 빨간 책. 네네. 그 책을 다들 보라는 거예요. 그 책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했던 시간이 있었고, 아무튼 이제 그걸 가지고선 저는 이제 제 사업하는 데다가 쓸 거를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기술도 적용해보고 이러던 중에 그때 이제 블로그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이제 컨퍼런스 가면 우리 이제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 마이크 캐논 브룩스라는 아주 젊은 호주 청년이 나오더니 자기가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데 블로그 그 개발자가 왜 블로깅을 해야 되는지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랑 같이 대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랑 같이 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지라라는 거예요. 지라가 처음 막 그때 막 인기를 확 끌기 시작하던 시절인데
지라는 그 사용한 기술이 조금 지금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 퍼시스턴트 기술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지라를 좀 많이 지라를 잘 팔고 좀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에 2003년쯤에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은 컨플루언스라는 거고 여기에 내가 좀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처음 적용을 했다. 이게 이제 아직 그 알파 버전이긴 한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딱 올려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블로그에서 뭐 보면은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뭐야? 이게 봤더니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책의 그 저자가 거기 참여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로드 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로드 존슨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프링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는 게 하이버네이트였거든요. 하이버네이트 이제 2.7, 2.8 시절이었는데 ORM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공부해 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이버네이트를 쓰려면 꼭 스프링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를 스프링이 해준다. 이러면 코드가 정말 간결해진다. 그래서 마침 뭐 그 또 하이버네이트를 제가 그때는 제일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던 기술이야. 그걸 보면서 스프링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프링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2003년에. 그러니까 사실 스프링이라는 기술은 20년 전에 이미 컨퍼런스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도입해서 개발했다고 본 최초의 프로젝트고요. 그 당시에 그 스프링 레퍼런스 매뉴얼이 한 4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스프링 책이라고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스프링 인 액션도 한참 나중에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뭐 올려놓은 튜토리얼 코드 뭐 이런 것 등등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던 중에 스프링 MVC라는 거에 있는 심플 폼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정말 극한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멋지게 코드를 작성하고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 예제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스프링 웹에 그다음에 JSP를 뷰로 사용하는 이거를 쓸 때에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 그 도구거든요. 그걸 딱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음이 딱 바뀌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때 제가 그 새로운 그 큰 공장의 ERP 프로젝트를 전체를 다 이제 스프링을 사용해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EJB로 제안을 했다가 뭐 그게 당연히 대표적인 거니까 막판에 우리가 오픈 소스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이걸 한번 해보자. 나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스프링을 기본으로 깔고 하이버네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를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딱 집어넣어서 스프링 최초의 프로젝트 그때 이제 마침 딱 스프링 1.0 정식 버전이 나와서 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스프링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하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EJB를 돌아보지 않게 됐죠. 여기 2004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제 미국 쪽에 큰 프로젝트 하나 해서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한국에 있는 분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잠시 체류하면서 한국 쪽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북한이요? 북한이요? 네,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서. 이거 처음 듣는데 외주를 평양까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이 이야기가 이제 글로벌로. 그때는 그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에요. 통일부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해 주는 거 들었는데 관광 이걸 포함해서긴 하지만 평양에 직접 들어가는 뭐 기업인들도 엄청 많았고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 또 봉사하러 가는 분들 등등도 많았고 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교포들이 좀 주도하는 그 학자들이 주도하는 평양의 그러니까 외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김정일이 직접 요청을 한 일이 있어요. 네.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교를 설립하는 일들이 추진됐고 통일부에서 이제 지원도 받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수님들이었거든요. 카이스트의 정길남 교수님 같은 분도 거기 참여하셨고 최초 학장님이셨던 정길남 교수님도 나온다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구축하셨던 그 정길남 교수님 그리고 네네. 홍콩 과기대랑 그리고 네이버 AI 쪽 총괄을 하셨던 그 김성훈 교수님 토비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평양 과기대 설립에 지금 그런 훨씬 하여튼 훨씬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나름 뭐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의가 있는 일이고 뭐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평양 과기대 설립하는데 토비님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수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어쨌건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사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 제가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학사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면 재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던 중에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이제 멤버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예. 포레스트 검프 지금 개발자 버전으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는 자바 스프링 이건데 내가 학사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쨌건 업데이트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그쪽 현재에 있는 뭐 그쪽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관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내가 원격으로 좀 접속해서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가볍고 빠르고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발표를 하면서 우리 루비 온 레이스라는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센스가. 그래서 오픈소스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루비 온 레이스를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죠. 네. 이게 2007년인가? 네. 이거 쇼츠도 만들고 싶다 나. 평양에서 코딩한 서브 그분들도 다 저기 윈도우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미제를 받아들였네요. 그럼요. 붉은 별이 아니군요. 자체 리눅스 저걸 뭐 하나 만들었죠. 붉은 별인가? 그래가지고 네. 그 CD도 그 어느 분이 이제 구매해 오셔가지고 제가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나요? 근데 그 이후에 도전자들이 없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좋으니까 두고 그 언어로 봤을 때는 토비님 봤을 때는 지금 자바 대신에 스프링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바 대신에 제일 강력했던 도전자? 지금은 뭐 도전자라고 하긴 뭐하고 이미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간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길 끌고 있는 코틀린이겠죠. 네. 이게 근데 사실 뭐 다 그랬지만 결국 자바가 다 이겼어. 이번에 코틀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코틀린 좀 다르잖아요. 그 앞에 그 애들이랑 좀 다르게.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루비는 정말 좋았어요. 얘가 스프링 지원, 그 그레일스라는 그 레일스 비슷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너무 좋았고 정말 스프링과 그 호환이 정말 잘 되고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언어가 가지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어적인 한계, 그 다음에 툴 지원이 약한 거. 이게 동적 언어기 때문에 가지는 또 한계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불편을 넘어설 만큼의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 약간의 편리함 정도를 제외한 뭐 세미콜론 안 찍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갖고는 자바 개발자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코틀린. 그러니까 코틀린의 철학은 우리는 스칼라 같은 그 실수를 하지 말자. 저는 이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네. 복잡한 누군가가 함수형에 막 빠진 사람이 코틀린으로 함수형으로 개발을 해야 해 아니면은 이건 잘못 쓰는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함수형 기능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놨죠. 제한을 해놓고 그리고 쉽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바 기술과 자바 라이브러리와의 호환성에 목을 맸죠 완전히. 하지만 코틀린이 자바 자리를 뺏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버 쪽에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요거 비슷한 질문을 제가 주변에 들었던데 그냥 코틀린 쓰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그 JPA에 대한 허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컴파일이나 빌드 속도가 조금 자바랑 차이가 많이 나게 자기가 체감하기엔 좀 느린 것 같다 라는 것도 해서 자바 17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자바 17보다는 코틀린이 낫긴 하죠. 네. 그쵸. 네, 언어적으로 보자면 뭐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코틀린을 좀 쉬운 자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지 않게 이렇게 잘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건 자바를 쓰는 것보다 자바 기술을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틀린이 주류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주류 레벨로 올라오긴 했지만 주 언어가 되려면 얘가 사용하는 기술이 대부분 다 코틀린으로 개발이 시작되어서 코틀린답게 쓰게 하는 이런 기술로 다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자바 기술을 잘 지원하는 게 처음 도입은 빠르게 하겠지만
완전히 코틀린으로 다 전환하게 하는 데서는 되게 큰 장벽이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처음 시도한 전략 자체가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님 노드는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몇 분이 공통적으로 계속해 주시거든요. 지금 아마 노드 쓰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PHP는 어떨까요 혹시? 노드랑 PHP 각각 네, 해보시면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PHP는 이제 제가 외주 일을 하다 보니까 PHP로 개발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서 뭐 초기부터 간간히 개발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썼던 건 코드 이그나이터 네. 이 기술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만 써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봤더니 뭐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수준들도 꽤 높고 저는 그 한편으로 루비 온 레일스가 망한 이유가 그 PHP 프레임워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런 레벨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될 만한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큰 매력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쓰셨던 분들이 이게 툭하면 서버가 죽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게 너무 갑갑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사실 좀 기술이 좀 불안정하구나. 뭐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하다 보는데 어느 날 그 김영환님이 아닙니다. 노드도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환님이요? 자기 회사에서 이제 도입을 해봐가지고 써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중에 버려야 되는 거야. 스프링으로 정식 스프링 앱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프로덕션 쓸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가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인해서 스프링이 많이 사용된 게 아니냐.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스프링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가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사실 이제 나온 거기도 하고 왜 이렇게 스프링이 오랫동안 사랑받을까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았잖아요. 이게 왜 제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니라서 네네. 잘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았고요. 제가 원하는 일을 이걸로 개발을 했을 때 항상 잘 됐으니까 편하니까 그냥 저는 썼던 거고 다른 분들은 왜 좋아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써보니까 좋으셨나?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했더니 뭐 이전보다는 좀 더 뭔가 나은 경험을 주더라. 그리고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 특히 스프링이 정말 잘하는 게 그 과거 버전과 호환성이 정말 좋거든요. 대부분의 오픈소스 기술들이 메이저 버전 올라가면서 우리 바닥에서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막 이런 걸 막 광고를 해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프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아하고 감동을 많이 받지만 디펜던시 인젝션과 그 객체 지향적인 설계를 했을 때 유연함 이거를 그냥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지금도 6.0이 나온 20년이 된 기술이지만 그 코어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2002년에 로드 존슨이 책 쓰던 시절에 만들었던 그 코드가 지금도 고스란히 돌아가요.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저는 이제 호주의 메인스트림에서 일을 하진 않아요. 호주 쪽에서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들 쪽에 이제 개발을 해주거나 제가 만든 솔루션을 이제 여기 기업들한테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했고 여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길을 택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어떤 기술을 많이 쓰고 어떤 수요가 많은가를 보려면 구인 사이트에 가서 그 기술 뭘로 사람들 많이 찾는 검색해보는 게 제일 저는 확실한 것 같은데 검색해보면 압도적으로 자바가 1등입니다. 자바와 관련된 구인의 거의 한 70% 이상은 스프링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호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비교해봤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자바와 스프링 이쪽 자바 기술을 한 100 정도로 놓고 보면 C샵은 한 60, 파이썬이 좀 높긴 합니다. 한 90 뭐 좀 넘어가고 자바스크립트 한 7, 80 정도 이렇게 되고요. 뭐 코틀린은 뭐 미미하죠. 5%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꾸 자바 공화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좀 꼭 그렇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압도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전자정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뭐 제가 이제 개발하는데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옆에서 하는 것들을 좀 지켜봤을 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뭐 자바하고 이제 단넷 쪽
그 두 가지 기술이 원래 엔터프라이즈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은행이라던가 뭐 우리 알만한 유명한 사이트들이 단넷 기술을 써가지고 사이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어가 보면 이게 자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스크래치를 써가지고 모모.2 뭐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이제 SI 3사들이 있었죠. 그 SI 3사가 만나서 이제 전자정부 표준 기술을 이제 좀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특정 회사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그냥 공평하게 오픈소스 기술을 쓰자. 오픈소스 기술을 쓴다고 하자. 그 중에서 뭘 써야 되냐?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인기 있는 거 써야지. 스프링 이렇게 결론 난 거죠 뭐. 이게 왜냐면은 네. DC 인사이드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가 자바 공화국이 된 이유가 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다 그거 자바 쓰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자바는 정말 많이 썼죠. 네, 네. 스프링을 안 썼을 뿐이고, 예, 자바는 많이 썼고. 아무튼 그래서 전자정부 쪽은 그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걸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약간 전자정부 때문에 자바 공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 뭐냐면 처음에는 그걸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걸 인증을 받는데 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다고 들었어요. 요건 쓰면 되고 요거는 쓰면 안 되고 버전은 꼭 요걸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 선택에 상당히 자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정부 법에 의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건 모든 공공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전자정부 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딱딱 정해진 그 사용 용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 또 중요한 의도가 있고. 예.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기존 레퍼런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레퍼런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법적으로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게 전자정부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스타트업 하는데 그거 쓰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술이 있고 나는 이 언어가 정말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쓰게 하고 싶고 심지어는 엔터프라이즈 개발에도 적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알리고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자바는 너무 오래되고 뭐 느리고 불편하고 안 좋다 뭐 이제 죽어간다 뭐 혹은 뭐 스프링도 뭐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강조해야지. 물론 이제 살짝 디스는 좀 해줘야 되긴 하겠죠. 거래도 신규 새로운 기술이니까 비교를 좀 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얘기만 하고 자기 기술이 좋다는 것들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면서 왜 우리 기술을 안 쓰느냐. 다른 나라는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니까요. 여러분 잘 들었죠? 네. 자바 스프링 씁시다. 잘. 솔직히 저는 지겨워서 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좀 다른 기술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면 딴 걸로 바꾸고 싶은데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실망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스프링과 스프링부트가 재밌는 걸 계속 내줘서 그나마 좀 덜 지루하긴 한데. 네. 이제 토비님 그 책이랑 인프런 그 강의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